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에는 제 5번째 과목 스포츠 교육학을 다루도록 하겠어요. 스포츠 교육학 다룰 거고요. 제 1장이 스포츠 교육의 배경과 개념. 1장이 이거네요. 스포츠 교육의 배경과 개념. 이런 과목으로 제 1장 배경과 개념 이거에 대해서 할게요. 자, 스포츠 가르치기에 대한 역사적 관점, 관심 이런 얘기로 등장하네요. 스포츠 가르치기 뭐 어렵게 생각할 거 아니고요. 그냥 체육 혹은 체육 교육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언제부터 했냐? 1980년대부터 90년대 중반, 그 다음에 90년대 중반, 현재 이렇게 나눠져 있네요. 1980년대부터 이제 시작한 것다고 했는데, 질적 연구 방법론이 주목을 받으며 스포츠 교육에 대한 질적 연구가 성장했고, 뭐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의 노력, 체육에서의 최근의 노력은 패러다임의 변화로 인해 체육교육에 대한 전체적인 시각이 실천적인 과제를 강조하는 형상으로 변화했고, 실제 문제와 이론 사이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고, 체육 수업의 방식이 학생 중심적으로 바뀌고 있고, 과거에 비해서 훨씬 다양화되고 있다. 연구 풍토 및 스포츠 이론 토착에 대한, 한국 스포츠 이론의 토착에 대한 노력으로 학문의 자립을 이루고자 한다. 요거 볼까요? 요거는 이게 배경이 될 수 있으니까 좀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가 패러다임 변화. 패러다임이란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이거 무슨 뜻이냐면, 그냥 유행과 비슷한 거예요. 유행. 뭐 우리가 뭐 복장, 패션에서의 유행, 요즘에는 무슨 버건디 레드가 뭐 유행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패러다임의 뜻은 일단 유행인데, 어디에서의 유행이냐면 학술, 그리고 어떤 거의 유행이냐면 방법론, 도구에서의 유행이에요. 주된 거. 그걸 패러다임이라고 해. 여기서 지금 뭐라고 했냐면, 실천적인 과제, 실천적 패러다임으로 바뀌었다. 실천적 패러다임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반대말은 뭐겠어요? 이게 좀 맞는 말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직접 옮기는 거라고 한다면, 이거는 직접 옮기는 게 아니고 그냥 생각하고 이러는 거. 그런데 그랬는데 이렇게 바뀌고 있다는 거야, 점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래서 여기 이제 실제와 이론 사이의 괴리, 이렇게 바뀌면서 요 사이의 괴리를 델타 D라고 할게요. 요 괴리를 줄이는 쪽으로 뭔가가 진행되고 있다. 그 다음에 이런 말 나왔네요. 학생 중심이다. 그러면은 옛날에는 뭐였다? 네, 교사 중심이었다. 이런 거. 그럼 뭐에서 이렇다는 거예요? 뭐 의사결정이나 교육 목표나 이런 거.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여기에 학문적 자립성이 있다. 그러면 여기는 옛날에 반대말을 친다면 종속성이라는 거겠죠. 어디에? 여기가 일반 교육학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교과 교육학이라고 한다. 이렇게 표현이 바뀌었다. 이것만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스포츠 교육의 개념을 살펴보면 협의와 광의 이렇게 있는데, 협의는 스포츠를 교육적 수단으로만 한정하는 거, 그 다음에 삶의 의미를 포괄하는 거, 이렇게 구분하고 있네요. 그런데 이게 스포츠가 학교 내에서 교육적으로 실천되는 현상을 다루고, 스포츠를 교육적 수단으로만 한정하는 거, 요거 협의의 스포츠 교육이고요. 교육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삶의 의미를 추구하는 것을 포함하는 좀 더 넓은 거, 이거를 광의의 스포츠 교육이라고 한다. 스포츠 교육의 현재를 살펴보면,
학교에서의 스포츠 교육은 이러이러하고 생활에서의 스포츠 교육은 이러이러하고 경기에서의 스포츠 교육은 이러이러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 하면 첫 번째 학교와 관련된 것은 학교 체육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생활에서의 관련된 것은 생활체육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경기에서의 스포츠 교육은 전문체육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렇게 조금 구분지어서 얘기를 한다면 학교에서의 체육의 대상은 누구냐 하면 학생이고요. 생활체육에서의 대상은 국민 대다수고요. 전문체육에서는 우리가 선수라고 하고 가끔 이 친구들이 학교에 나이가 어려서 학교 다니기 때문에 학생 선수라고 해요. 이게 이제 그 대상이고요. 이제 뭔가를 가르치는 사람을 학교 체육에서는 교사라고 하고요. 생활체육에서는 스포츠 지도사라고 하고 여기는 운동부 지도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는 체육 교사가 되겠죠. 옛날에는 이게 생활체육 지도자였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하고 있는 활동, 가르치는 활동을 우리는 교수 학습 활동이라고 하고 여기를 강습, 지도 이렇게 얘기하고 여기를 우리가 코칭 정도라고 얘기를 하죠. 때로는 이것이 수업이라고 불리고 그래서 요렇게가 다 같은 얘기들이에요. 같은 얘기들인데 경우에 쓰이는 이 상황에 따라서 말이 약간 다르다. 그래서 스포츠 교육 현재는 학교에서는 이렇다, 생활에서는 이렇다, 전문직에서는 이렇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 해서 제 1장 스포츠 교육의 배경과 개념 배경으로서 여기 이렇게 바뀌고 있고 체육이 그 다음에 개념은 광의와 협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스포츠 교육의 현재라고 해서 이런 부분을 다뤘어요. 여기까지가 이제 1장을 마무리할게요. 1장을 마무리하고 제 2장 바로 이어 넘어갈게요. 279쪽이에요. 자, 스포츠 교육의 그 다음에 정책과 제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책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 체육과 관련되는 부분은 뭐냐면 국가 중심의 체육교육 과정이라고 하죠. 국가 수준의 체육교육 과정이라고 해요. 이게 1차부터 쭉 279쪽에 1, 2, 3차, 5, 6, 7차 개정 쭉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학교체육진흥법 이렇게 나와 있고 생활체육 및 전문체육 해갖고 이렇게 쭉 나와 있고 스포츠 비전 2018 이런 게 쭉 나와 있고요. 네, 이렇게 국민체육진흥 5개년 계획 이런 것도 있고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 체육교육 과정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 이렇게 두 군데예요. 두 군데. 즉 이게 왜 두 군데냐 하면 체육교육 과정은 학교 체육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근데 학교 체육은 어떻게 구분되어 있냐면 학교다 그러면 학교에는 크게 운동선수 이걸 우리가 학생선수라고 하죠. 학생선수와 그냥 선수가 아닌 경우 이거 그냥 우리가 편의상 그냥 일반 학생이라고 해요. 그래서 학교는 이렇게 학생이 둘로 구분되는 거야. 둘로 구분돼요. 그래서 요 둘로 구분되는데 얘네들이 학교에서 무엇에 영향을 받냐 하면 체육과의 교육 과정이라고 하는 커리큘럼이라고 하는 거에 영향을 받는 거죠. 이게 학교가 시작된 게 1950년대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때부터 지금까지 2018년까지 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이렇게 개정이 되어 왔어요. 이것이